자, 여러분들 전산세무 실습 2주차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상품 매출원가를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기초, 단기 매입, 귀말이 여기 문제의 내용하고 동일해졌네요. 잘 수정을 했고요. 자, 여기 틀렸었습니다. 자,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급여 1320만원 맞고요. 복리후생비 150만원 맞고요. 자, 여비교통비가 틀렸다. 그죠? 100만원이 가소 계상되어 있는 상태네요. 자, 324만원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데이터가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단기가 9기고 전기가 8기예요. 지금 우리 전기를 수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비교통비가 지금 224만원으로 돼 있다. 그죠? 그런데 324만원으로 수정을 해 줘야 되잖아요. 자, 요거 입력을 못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전기분 재무제표에서 수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324만원으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다시 손익계산서 한번. 여비교통비가 324만원으로 수정되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 유지비 220만원, 소모품비 313만원, 광고, 광고 선전비가 지금 없네요. 그죠? 자, 광고 선전비를 입력을 해야 되겠네요. 자, F2 버튼을 눌러서 광고 선전비 이렇게 찾아서 얼마냐? 238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자 수익 110만원 맞고요. 그리고 임대료 245만원 맞고요. 이자 비용 110만원 맞고요. 자, 광고 선전비는 아까 추가적으로 입력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입력을 하고 나니까 단기 순이익이 1680만원으로 동일해졌네요. 자, 그러면 잘 수정한 겁니다. 문제 2번 수준이 이런 겁니다. 자, 이 문제 또한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리고 부가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진 거지 1분도 안 걸릴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끄면 되겠다. 그죠? 자, 이제 문제 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3번은 어떤 문제인가? 소문제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네요. 자, 나리 상사의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과 채무잔액은 다음과 같대요. 자료에 맞게 추가 입력이나 정정 및 삭제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보면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라는 게 뭐냐면, 자, 열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당좌 예금이 1,8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어디에 예입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통 예금은 950만 원이 있는데 어디에 예입이 되어 있냐? 자, 외상 매출금 1,200만 원은 누구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받으러 온 1,500만 원은 누구한테 받는 것이냐? 자, 이런 식으로 거래처별로 채권 채무가 거래처별로 채권 채무가 여기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자료가 그대로 단기로 오는 겁니다. 아셨죠? 기초로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계정 과목을 외상매출금이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그렇다면 이 외상매출금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자, 내일관광, 퓨처뷰티, 한국항사, 거래처는 틀린 게 없네요. 자, 잔액 보니까 450,
이거 330만 원인데 3,300만 원으로 돼 있네요. 420만 원 동일하네요. 그래서 합계가 1,2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틀렸다 그죠? 그래서 차액이 안 맞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330으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입력할 때 팁을 하나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숫자를 많이 입력하다 보면 공이 많은 것들 있죠? 이때 플러스 키를 누르게 되면 공이 3개가 자동으로 됩니다. 만약에 100만 원이면 1 플러스 플러스 하게 되면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3300 플러스 이렇게 하면 330만 원 이렇게 빠르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외상배출금 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급어음과 관련된 그거네요. 자, 지급어음이 1802만 원이네요. 1802만 원 맞고요. 근데 또 차액이 안 맞다. 분명히 누군가가 틀렸습니다. 그죠? 한센크루즈 1000만 원 요거 있고요. 넥스코 500만 원 없다. 그죠? 미래투어 302만 원 맞네요. 자, 요 넥스코를 추가 입력을 하면 되겠네요. 자, F2 버튼을 눌러서 넥스코를 가지고 옵니다. 자, 여기에서 거래처에 없는데요. 없을 수가 없어요. 요거는 자, 500만 원은 5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게 되면 빠르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익도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입력을 한 게 맞네요. 자, 이렇게 소문제 1번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죠? 자,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문제 2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신용카드를 추가로 등록을 하래요. 이것도 너무너무 쉽다. 그죠? 자, 기초정보 관리에서 여기 거래처 등록 메뉴 있다. 그죠? 열어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일반 거래처 탭이 있고 금융기관 탭이 있고 신용카드 탭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일반 거래처는 코드가 마음대로 생겼다. 그죠? 마음대로 생겼어요. 하지만 금융기관은 언제나 98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98로. 신용카드는요. 99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지금은 신용카드 추가로 등록하는 거니까 여기 신용카드 탭에서 입력하면 되겠다. 그죠? 자, 코드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거래처 코드가 몇 번? 99601. 어느 카드예요? 자, 희망 카드네요. 자, 유형은요. 매입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메뉴 없네요. 카드 번호 나와 있네요. 1, 2, 3, 4, 4, 5, 6, 8, 6, 4, 6, 4, 8, 4, 3, 1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자, 카드 종류가 뭐래요? 매입이면서 사업용 카드래요. 여기 사업용 카드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문제의 정보가 없죠. 문제에 제시된 정보를 우리는 모두 다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나머지 거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문제 3번에 소문제 2번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주어진 정보를 모두 다 입력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이제 문제 4번이네요. 이제 문제 4번부터는 무슨 문제죠? 그렇죠. 일반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자, 입력 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자, 조교의 입력은 생략한대요. 자, 조교라는 게 무엇이냐?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조교예요, 조교. 자, 그냥 제가 하나를 열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조교예요, 조교. 이런 것들 하지 말라. 왜냐하면 실제 실무에서는 이 조교를 잘 적어야 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요. 그래야지 이 조교와 관련된 데이터를 다른 메뉴들로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하지만 시험 칠 때는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조교 입력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나중에 조교를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전산회계 전산세무에서는요, 조교 입력하는 문제가 우리 타계정 대체거래에 대해서 조교 입력하는 문제들 나오거든요. 그런 것만 주의하면 되고, 전산회계 2급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를 고려하는 거는 전산회계 1급부터 시험 문제 나온다. 그죠? 자, 그리고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처명은 반드시 기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를 입력한대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자. 외상매출금. 자, 이 외상매출금은 우리 채권입니다. 이 외상매출금 금액만큼 우리가 자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됩니다. 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외상매입금이라는 계정이 있었는데, 자, 외상매입금은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채무에 해당합니다. 누구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거래처를 이렇게 걸어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상품도 거래처가 걸려 있지만 실제로 시험 칠 때는 여기 실제 그 계정과 관련된 라인에 거래처만 걸어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말은 우리가 회계 원리 이론을 배우면서 자, 이러한 성격은 이러한 계정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죠. 자, 그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계정 과목을 잡으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7월 31일입니다. 자, 영업부에서 구독한 신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자, 현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자, 우리 차대변 구성을 한번 해볼까요? 자, 차변이 이렇게 있고요. 대변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이 감소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대변에 등장하겠네요. 자, 이 현금을 왜 지급을 했죠? 그 원인이 차변에 나와야 되겠다. 그죠? 자, 신문 대금을 주기 위해서 현금을 준 거예요. 자, 우리가 이때 도서 인쇄비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그죠? 네. 우리가 신문을 구독한다, 책을 산다, 명함을 인쇄한다, 이런 것들은 도서 인쇄비라는 계정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에 따른 차변과 대변의 요소를 결정을 시켜놓고 그리고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금이 나갔기 때문에 자산 부채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회계상 거래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으로 측정을 할 수 있다면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얼마를 지급했다고 나와 있나요? 월 구독료가 15,000원이네요. 그래서 현금이 15,000원 나가는 거고 도서 인쇄비도 15,000원 이렇게 적어주면 회계 처리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 계정을 못 돌릴까봐 문제에서 도서 인쇄비로 처리하라고 아예 제시를 했네요. 정말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죠? 아, 자, 요것을 회계 처리해야 되겠다. 그죠? 자, 몇 월 며칠? 7월 31일입니다. 자, 차변, 도서 인쇄비. 자, 여러 가지 코드가 다른 것들이 있다. 그죠? 동일 계정에. 자, 근데 전산회계 2급은 무조건 판매비와 관리비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런 위에 있는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 500번대의 제조원가 사용하는 것들을 나중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서 인쇄비라도 제조원가로 들어가는 거 또는 판관비로 들어가는 거 구분을 해서 코드를 선택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전산회계 2급은 개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 도소매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거라서 전부 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잡으시면 됩니다. 거래처 코드 채권 채무가 아니니까 적어줄 필요 없고요. 조교는 무조건 생략을 한대요. 그래서 차변에 15,000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대변 현금이 나갔네요. 이렇게 하면 분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2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9월 12일. 자, 본사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1,300만 원 넥스코에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엘리베이터 설치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래요. 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계정에 취득원가로 잡아줘야 됩니다. 자, 차변, 대변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1,300만 원을 자, 넥스코에다가 2개월 후에 지급을 해야 된대요. 그때 쓰는 계정이 우리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해서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자, 이 미지급금은 우리가 나중에 지급해야 되는 채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걸어준다? 그렇죠.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됩니다. 자, 이 미지급금이 생긴 원인이 뭐예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잖아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 설치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기 때문에 건물의 취득 원가로 계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차대변의 결정과 그리고 계정 과목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죠? 1,300만 원. 1,300만 원.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9월 12일입니다. 자, 차변의 건물입니다. 여기 202번 건물을 사용하면 됩니다. 거래처 조교 필요 없습니다. 그죠? 자, 차변 1,300만 원. 자, 대변은요.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은 채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됩니다. 자, 넥스코 나와 있네요. 자, 근데 혹시나 이 거래처 코드를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찾아봤는데, 자, 넥스포라고 한번 해봅시다. 넥스포. 근데 넥스코만 있지 넥스포는 없잖아요. 그러면 당하지 말고 신규 등록 F3번을 눌러서 넥스포. 그리고 우리가 매출이든 매입이든 시험 문제에서 정보가 제시가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입력해 주면 되고 삽자 등록번호도 제시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대표자명도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래처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 이렇게 신규 등록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지울 때는 스페이스바 엔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2번 문제도 끝났네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삼촌 컴퓨터로부터 컴퓨터 11대를 구입을 했네요. 자, 개당 175만원입니다. 자, 이 중 10대는 판매용으로 외상 구입을 했고요. 자, 한 대는 업무용으로 구입을 했네요. 자, 문제를 분석해야 되네요. 이 문제는. 자, 우리가 10대를 구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첫 번째. 자, 9대는 판매용이고요. 한 대는 우리 업무용입니다. 자, 판매용은 우리 어떤 거죠? 그렇죠. 재고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업무용은요. 유형 자산에 해당됩니다. 자, 재고 자산 중에서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되죠? 그렇죠. 상품 계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업무용은 유형 자산인데 그 유형 자산 계정 중에서 어떤 거를 사용한다? 그렇죠. 비품 계정을 제가 잘못 적었네요. 11대를 구입을 했고 10대고 한 대다. 그죠? 자, 이렇게 비품 계정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품은 얼마예요? 자, 10대 곱하기 개당 175만원이네요. 그러면 1750만원이 되겠네요. 자, 비품은요. 자, 한 대 곱하기 175만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175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볼까요?
자, 현금 결제를 해버렸네요. 자, 그럼 대변에 현금 계정이 등장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 현금 계정에는 잠깐만요. 아, 열 때는 열 때는 외상 구입이고 한 대는 현금 구입이네요. 자, 요거 전산회계 2급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네요. 자, 외상 구입을 했어요. 자, 재고 자산을 외상 구입을 했을 때는 쓰는 계정이 외상 매입금입니다. 자, 만약 자, 업무용이라면 어떤 계정을 업무용이라면 우리가 어떤 계정 사용해야 되죠? 그렇죠. 이 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지금은 우리가 상품을 구입한 거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요거 한 대는 현금 구입이네요. 자, 그러면 대변에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은 우리 지급해야 되는 채무에 해당됩니다. 누구한테 지급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삼촌 컴퓨터한테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얼마를 지급해줘야 되죠? 1750만 원이네요. 자, 그리고 현금도 지급을 업무용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얼마를 적어주면 되죠? 175만 원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차변. 자, 상품이 얼마? 1750만 원. 자, 그리고 비품이 얼마? 175만 원. 요렇게 해주면 회계 처리가 끝나겠네요. 자, 요거 9월 21일 회계 처리입니다. 자, 차변부터 구성을 한번 해볼까요? 자, 상품 얼마요? 1750만 원. 그리고 비품 175만 원. 자, 대변에 일단 현금부터 적을게요. 자, 그리고 외상 매입금. 자, 거래처 코드 놓치면 안 되겠다. 그죠? 삼촌 컴퓨터. 자, 요렇게 하게 되면 우리 회계 처리가 잘 된 겁니다. 자, 이제 4번 풀어볼까요? 자, 9월 30일 영업사원 김창원의 9월 급여를 다음과 같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를 했대요. 자, 차변과 대변으로 또 나눠봅시다. 자, 지금 급여를 보냈네요. 자, 급여를 이렇게 비용을 잡아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를 했네요. 자, 그럼 급여가 보통예금으로 나갔겠네요. 그러면 대변에서는 보통예금이 감소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급여 대상을 보니까 기본급여가 380, 직책수당이 20만원 해서 총 급여 합계는 400만 원이네요. 그래서 비용 처리해야 되는 급여는 400만 원이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400만 원을 몽땅 보통예금 통장으로 넣어주지 않죠? 그렇죠. 공제금액이라는 게 있다. 그죠? 자, 어떤 것들이 공제금액에 해당되나요? 그렇죠. 자, 국민연금보험료, 그리고 건강보험료, 그리고 우리 고용보험료, 이런 4대 보험이랑, 그리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뭐 기타 있겠습니다. 그죠? 뭐 학자금 공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공제금액이에요. 그래서 급여에서 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나면 우리는 차인 지급액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차인 지급액이 이 지급 총액이 되는 거예요. 지급 총액. 그러면 이 차인 지급액을 어떻게 한다? 그렇죠. 통장으로 이체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은 얼마 감소하나요? 그렇죠. 우리가 4대 여기 공제금액을 차감한 여기 지급 총액 있죠.
자, 요 금액이 보통 예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차변과 대변이 맞지 않죠. 그때 쓰는 계정이 예수금입니다. 자, 이 예수금은 이 공제금액인 거예요. 자, 예수금은 어떤 거냐? 우리가 급여를 지급할 때 종업원이 부담해야 하는 위 공제 금액을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에 납부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근로자 한 명 한 명당 자기들이 원천 징수한 금액을 자기가 납부하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도 손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하겠다, 그죠? 그럴 때 그 원천 징수 의무를 우리 국가가 회사한테 준 거잖아요. 그래서 자, 네가 먼저 공제 금액을 떼서 네가 납부하세요라고 하는 납부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수금도 부채에 해당됩니다. 유동부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예수금은 채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해야 되고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소득세는 또 국세청에다가 납부해야 되고 그래서 거래처 지급해야 되는 곳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예수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지 않아요. 자, 이 예수금은 이 공제 합계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330550 요렇게 하면 회계 처리가 끝나겠네요. 그죠? 자, 요거를 입력 한번 해봅시다. 자, 9월 30일. 자, 차변에 급여. 자, 판매비와 관리비의 급여로 잡아줘야 됩니다. 자, 얼마라고요? 400만원. 대변에는요, 보통 예금이 감소해야 되겠다. 그죠? 3669450. 자, 대변에 예수금이 나와야 되겠네요. 330550. 자, 이렇게 하면 회계 처리가 잘 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죠? 네. 자, 그 회계 처리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강의를 듣는 이유는 아주 백지상 그 지식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 중에 부족분을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부족분을 채우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강의들을 하고도 있지만 듣고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또 다른 강의를 듣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모르는 또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 1%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셨죠? 또는 그 보는 관점을 다르게 보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계속 너무 지루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알고 있어서 지루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관점으로 한번 강의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셨죠? 자, 5번 문제는요. 자, 11월 6일 영업부 직원용 유니폼을 영업부 직원용 유니폼이니까 자, 회사 직원에 대한 유니폼은요. 우리가 잘 쓰는 계정이 있어요. 복리후생비라는 그런 계정이 있어요. 자, 3호 패션에서 제작하고 신한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자, 이런 문제들 잘 나온다. 그죠? 자, 대변. 카드로 결제했다면 잘 쓰는 계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냥 정해놓으세요. 자, 미지급금입니다. 자, 왜냐면요. 자, 만약에 11월 6일에 카드를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카드 대금은 언제 결제가 되죠? 자, 12월에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됩니다. 자, 한 달간 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채무인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물론 미지급 비용 이런 계정을 써도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쓰기 편한 계정을 하나 정하세요. 저는 그냥 카드면 무조건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자, 이 미지급금 또한 채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걸어줄까요? 자, 지금 사모 패션한테 우리가 결제를 해주면 안 됩니다. 어디로 해줘야 되죠? 그렇죠. 신한 카드사에다가 우리가 상환을 12월 달에 해줘야 됩니다. 신한 카드 회사에서 사모 패션에다가 돈을 줄 거고 우리는 신한 카드 회사에다가 돈을 주면 되거든요. 자, 이 카드 결제한 원인이 뭐죠? 그렇죠. 유니폼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니폼은 복리후생비라는 계정을 씁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매출이 60만원 합계가 부가세는 고려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인위적으로 부가세를 없애버렸네요. 자, 여기에 합계 금액이 있다. 그죠? 자, 요 금액 60만원을 적어줍니다. 요렇게요. 자, 11월 6일. 자, 차변에 복리후생비. 자, 60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자, 거래처 코드 놓치면 안 되겠다. 그죠? 신한카드 60만원. 이렇게 하면 해계 처리가 완료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자,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죠?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더 보기가 좋은 거예요. 자, 12월 2일 날에 에코 상점에 상품 100만원을 매출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공급자. 자, 그래서 이 에코 상점에다가 이 거래 명세표를 보내준 거예요. 자, 대금은 외상으로 했대요. 자, 차변과 대변을 한번 구성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자, 지금 매출을 일으켰는데 외상으로 했잖아요. 그때 쓰는 계정이 뭐죠? 그렇죠. 외상 매출금입니다. 자, 대변에는요. 네, 당연히 매출이죠. 네. 매출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받을 것이냐? 외상으로 했다라는 거죠. 자, 상품 100만원을 매출했대요. 이렇게. 그러면 받아야 되는 금액도 100만원입니다. 자, 단 부가가치세는 무시한다 라는 말이 있죠. 여기 보니까 자, 전혀 없어요. 그죠? 부가가치세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자, 만약에 여기 부가가치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실제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를 무시하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12월 2일이네요. 자, 차변 외상매출금. 자,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죠? 이거는 채권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에코 상점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자, 에코 상점. 아이고. 자, 만약에 이게 우리가 신용카드로 매입을 했다고 하면 우리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하잖아요. 또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잖아요. 자, 근데 매입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어떤 게 있죠? 자, 매입은 우리가 상품을 매입하는 걸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뭐 비품 등 뭐 이런 것들을 뭐 비품 또는 뭐 비용 같은 것들을 매입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 상품을 매입을 할 때는 우리가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을 사용을 하고 그 외에는 어떤 거죠? 그렇죠.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또는 이런 식으로. 근데 카드로 하게 되면 외상 매입금 계정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미지급금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 외상 매출도 마찬가지예요. 자, 만약에 신용카드로 우리가 매출을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 신용카드사로부터 그 먼저 자금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런 미수금 계정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 외상 매출금 계정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외상 매출금을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틀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유도리 있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외상 매출금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우리 매출이다. 그죠? 자, 매출. 자, 상품 매출이다. 그죠? 100만 원.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3교시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